안녕하세요. 과정 중심의 개인화 수학교육 서비스 체리팟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제제드의 대표 이주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2021 인공지능 챔피언십에서 대교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체리팟은 기존의 정오답 위주의 방식이 아닌 개발 학생들의 풀이 과정 속에서 정확한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후속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수준의 개인화 수학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간 튜터와 저희만의 수학교육에 특화된 AI 엔진이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카카오 브레인의 인공지능 분야 최연소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교육 AI TF를 리드했던 저를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실력자들 그리고 수학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에서는 대교의 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서비스와 유사한 지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OCR 기술과 QA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발표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한 시간 8분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기술로 수학교육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주식회사 제제드의 대표 이주진입니다. 저희는 대교의 중등 과학 학습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문제지 영역을 처리한 MRC와 답안지 영역을 처리한 OCR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에 저희 체리팟 서비스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지에서의 MRC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지에서 저희가 기본편과 실전편이라는 두 가지 분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텝 4에 해당하는 색상이 있는지를 통해서 분류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후에 각각의 이제 지정된 페이지 템플릿에 따라서 각 페이지의 문제 영역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 영역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은 사실 이것이 매우 정형화된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번호가 위치한 영역 내에서 실제 문제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색상을 통해서 추출을 진행했고 이 문제 번호가 위치한 지점을 바탕으로 문제 영역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문제 영역에서 실제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보기가 있는지 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과제였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항에 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2D 컨볼루션 커널로 추출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영역 내에 있는 색상 요소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D 컨볼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이 양이 많지 않고 반면에 인쇄된 정형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객관식 요소 또는 글상자 요소 표에 해당하는 정확한 요소들이 같은 크기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딥러닝 네트워크나 기존의 오픈CV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동그라미 1번, 보기, 표는과 같은 요소들을 명시적인 2D 컨볼루션 커널로 활용해서 원레이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굉장히 고효율로 완벽한 수준의 검출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커널로만으로는 추출이 안 되는 요소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상 요소 그리고 이제 수평 수직 요소들을 활용해서 글상자와 이미지와 표를 다시 한번 검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출을 해낸 것들을 바탕으로 Y값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각각의 문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객관식 번호 영역 사이에 구간을 가지고 이 안에 텍스트가 있는지 이미지가 있는지 같은 것도 찾아냈는데 거꾸로 저희가 이거를 적용을 하니까 스코어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선 때부터 어노테이션 상의 오류가 좀 다소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러한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답안지 영역입니다. 답안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왼쪽과 오른쪽 사이드 이미지로 추출을 하고 그 안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라인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들의 특성을 가지고 이게 몇 번째 스텝의 답안인지 해설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크래프트 모델 확률에서 디텍션을 하고 저희가 만든 신테틱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리코그니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안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로버에서 2019년에 발표한 크래프트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것이 저희가 라인으로 그냥 이제 룰 베이스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 리코그니션에 유용한 적절한 길이로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크래프트 모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리코그니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즉 어노테이션에 존재하는 프리와 답안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7자 이내의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 신테틱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최신 OCR 소타 모델들, 뭐 에스터나 모란 등의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TPS 레진의 바이에레스팀 어텐션이라는 가장 최신 구조를 활용해서 리코그니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실제로 각종 로스나 이제 그런 값들이 적절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20번 같이 긴 텍스트에 대해서도 아래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의 체리파 서비스 사업화 추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수학 교육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보완해주기 위해 수학 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개념 학습, 문제 연습, 진단과 추천, 학습 관리의 이 전 단계에서 저희만의 고수준 데이터 처리 기술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개인화 수학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리파 서비스에서는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정오답 여부가 아닌 풀이 과정을 바탕으로 실제 풀이 과정 속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고수준 첨삭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교육 과정,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수학 문제들은 굉장히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복잡하고, 이로 인해서 정오답만으로는 이 학생이 실제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첨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루에 3문제에서 5문제씩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과 동기부여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수학 문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은 수학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 수식, 도형, 벤 다이어그램 등을 전부 컴퓨터 기반으로 생성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반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폰 앱과 태블릿 PC 기반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하여 풀이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으로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관리자분들은 소속된 학생들의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뿐만이 아니라 실제 과제나 학습 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과제 기능,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서술형 평가를 학교에서도 직접 편리하게 채점할 수 있는 과정평가 지원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리파 서비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강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과정 중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정 중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학습과 첨삭, 과정평가,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심의 경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만이 가져갈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를 구성한 요소들에 대해서 컴퓨터적 구현이 완료되었고, 저희가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전남교육청, 캐리스, 교육부, 서울대학교 부사학교진흥원 등과의 공교육기관과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8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나이파의 인공지능 개발 경진대에서 종목 1위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네이버와 퓨처플레이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으면서 실제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 8월에 베타 테스트, 올해 3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부의 팁스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대 부설학교진흥원 그리고 시도교육청들과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니아의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저희만의 OCR 데이터, OCR 강점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월 2에서 5만 원의 구조로 B2G 위주의 튜터링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이런 튜터링 모델을 AI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하고 경험을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신규 무료 서비스들을 런칭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이후에는 완전 자동화된 경험까지 가져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 교육에 특화된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 교육 과정에 맞는 수학 AI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 특화된 NLP 기술, DKT 기술, OCR 기술, QA 기술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OCR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논문 리서치들을 했지만,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통해서 실제 대교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처음 모델을 개발해본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니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프리 데이터들을 OCR 데이터 형태로 지금 가공을 하고 있고요. 팁스 R&D를 통해서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연세대학교에서 수학과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카카오브레인에서 재직했던 저를 포함하여 이제 모바일, 웹, 클라우드, AI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팀, 그리고 사업개발팀, 수학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개발팀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대교를 포함한 기존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결과 중심의 경험에서 과정 중심의 경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저희의 강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 기존의 학교, 기존의 에듀테크 시스템들은 사실 결과 중심으로 숙제를 했는지, 답을 맞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점수가 몇 점인지, 옆 친구보다 얼마나 잘했는지를 가지고 이 학생에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느 개념이 취약하고 어디에 나쁜 습관이 있고 풀이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고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험의 전환을 통해서 대교를 포함한 기존의 교육기관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제 질적인 변화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단상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진 대표님 그리고 차민지 이사님 저희 질의응답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열정적으로 또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평가위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부터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서 서비스 확장 계획 부분에서 이 AI와 인간 협업 튜터링 네. 또 이 2022년도까지 이 협업 튜터링 모델의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어떻게 사업 모델로 연결이 돼서 이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AI가 협업을 해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그 성숙되어 있는 기술 수준이라는 것들이 수학 문제를 과정 중심으로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AI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AI를 고도화해 나가면 사실 AI의 파트가 늘어나고 사람이 하는 파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측면이나 운영 측면 그리고 소요되는 코스트 측면에서 이제 질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MRC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MRC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교에서 주신 학습셋에 어떻게 보면 핏하게 만드신 건데 이게 다른 대교에도 이제 다른 문제지들이 있을 거고 또 대교뿐만 아니라 교원이나 이런 데들 문제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올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교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규격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디텍션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의 특이성 관련된 부분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손글씨 한국어 수식 OCR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네. 다른 OCR 업체들하고 좀 이게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22년도 적용 목표로 되어 있어서 네. 어떤 기술의 특이성을 갖고 계시고 어떤 그 특장점을 동사에 대한 특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OCR 부분에서 강점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어 수식 손글씨 OCR라는 태스크 자체를 기존의 기업들이 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를 위한 모든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의 사업 방향 자체가 그러한 학생들의 손글씨 한국어 수식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에서의 강점이 첫 번째는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저희가 최신 OCR 모델들을 리서치를 하면서 과거의 AI 모델, OCR 모델에서 사실 좌에서 우로 무조건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OCR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저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한 고수준의 모델을 바탕으로 이거에 맞는 튜닝을 하면은 2022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률 같은 데이터가 도출되었나요? 저희가 이번 대교 대회를 통해서 사실 OCR 모델의 실제 개발은 시작을 했고 데이터 가공이나 OCR 모델의 준비 같은 과정을 뒤에서 저희 데이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 지난번 본선도 봤고 지금 이제 네. 결선도 같이 본 입장에서 보면 본선에서는 이제 기술 평가와 관련된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시간이 부족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보니까 95% 이상
이제 정확도도 나오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 것 같고요. 옆에 있는 평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과학 데이터만 드린 거는 과학이 제일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로 저희 이제 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학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국어 콘텐츠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교 내에 있는 모든 PDF나 이미지로 돼 있는 그런 쿼크 데이터로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어떤 형태든 변환을 시켜서 디지털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기도 하고 아마 저희랑 같은 교육업계나 출판업계들도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더 사업적인 모델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 OCR의 관점에서는 이번 대교 데이터셋의 경우는 과학 문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수학 문제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저희만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않고 대교에서 제공해 주신 학습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언신 챕터들에 대한 스코어가 좀 낮게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학에 가장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교도 사실 수학에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 데이터셋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OCR 학습 훈련 등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대교에서 원하시는 그러한 보다 포괄적인 변환 작업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지금 그런 서비스를 비슷하게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도 나온 업체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과의 차별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체리팟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의 그 차별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존의 어떠한 수학교육 업체들도 과정 중심의 데이터를 쌓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체리팟이 가져가는 최고의 강점은 기존의 정오답 중심의 개인화 교육의 패러다임을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목표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1,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사업적인 방향, 운영적인 방향으로 해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회사 대비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수학 같은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굉장히 크고 이 경쟁사도 사실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수학에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준비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라는 과목은 국가별로 교육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수학의 논리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에 특화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과목 대비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023년 이후에는 글로벌 진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면 자, 저희가 첫 번째 또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주식회사 제재듀의 발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